노다지 썰전. 네, 오늘의 주제는 광통신 부품 전문 기업이죠. 오이솔루션입니다.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또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로 바꿔주는 통신망의 아주 핵심적인 부품, 바로 광트랜시버를 생산하는 회사죠. 맞습니다. 한때 5G 통신 시장의 주기에 따라서 실적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회사인데요. 이 오이솔루션이 이제는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2025년, 바로 올해죠,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오이솔루션의 이 제도약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 주력이었던 5G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는 만큼 이제 새롭게 키우는 사업들의 성과가 회사 전체의 흑자 전환을 이끌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이솔루션이 아주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2025년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이솔루션이 과거의 무선통신, 그러니까 5G 관련 사업의 매출 비중이 62%에 달할 정도로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 아니겠습니까?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요, 이 비중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거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유선 네트워크, 그러니까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FTTH 시장입니다.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에 납품하던 현지 경쟁사가 아시다시피 엔저 현상하고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물량을 지금 오이솔루션이 점진적으로 넘겨받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오이솔루션의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작년에 한 80억에서 90억 원 수준이던 관련 매출이 올해는 200억 원,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수준에 가까운 확실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미국 텔레콤 시장 역시 매출 비중이 15%에서 22%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감소하는 무선통신 매출을 안정적이고 확실한 유선 및 텔레콤 매출이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따라서 2025년 흑자 전환,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자신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좀 장밋빛으로만 그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 다각화 노력 자체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간이었던 5G 네트워크 시장의 그 깊은 부진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올해까지도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내년인 2026년에나 회복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새롭게 제시하신 그 성장 동력들 한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올해 200억 원 매출 증가, 물론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과거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회사를 이끌었던 5G 사업의 급격한 하락분을 완벽하게 상쇄하고 회사 전체를 흑자로 돌려세울 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규모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쪽 수요 역시 꾸준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은 로우엔드 제품 중심입니다. 꾸준함이 고성장이나 고수익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양 매출, 이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미한 수준이요. 시장의 부품 부족 현상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보장된 수주가 아닌 그냥 기대일 뿐인 거죠. 정리하자면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가시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주력 시장의 침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에는 아직 그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2025년 흑자 전환은 여러 희망적인 가정이 모두 현실화되어야만 가능한 다소 높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군요. 특히 일본발 매출을 너무 평가절하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오이솔루션의 올해 실적을 견인할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단순한 신규 수주가 아니라 경쟁사의 생산 중단에 따른 확정적인 물량 이전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2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에 매우 높고요. 이는 회사의 이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잠시만요. 구원투수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9회 말 2아웃 만루 상황에 등판한 마무리 투수라는 말씀이신데 200억 원이라는 매출이 과거 오이솔루션의 전성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 정도로 게임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매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익의 질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가 사라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인 만큼 과거 5G 시장처럼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따낸 수주와는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점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을 모두 넘겨받는 시점은 내년인 2026년입니다. 올해 200억 원은 분명 큰 힘이 되겠지만 5G 시장이 최고 호황기였을 때 전체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이 하나만으로 회사 전체의 흑자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저는 강력한 불펜 투수 정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팀의 대량 실점은 막아주겠지만 혼자서 경기를 뒤집고 승리까지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일본 사업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점은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른 축이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펜 투수가 한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미국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의 성장은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매출 비중이 15%에서 22%로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성장의 질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쪽은 수익성이 낮은 로우엔드 제품 위주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외형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회사의 이익 개선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다간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급격히 하락하는 기존 고수익 사업의 빈자리를 그저 양적으로 채우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르게 봅니다. 로우엔드 시장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과의 거래 실적,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쌓는 것은 향후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신뢰를 쌓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가장 비싸고 좋은 물건을 팔긴 어렵죠. 지금은 안정적인 제품을 꾸준히 공급하면서 파트너십을 다지는 단계로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매출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전략적 의미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략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당장 올해 2025년의 흑자 전환 가능성입니다. 장기적인 포석을 까는 것과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본 사업이 강력한 한 방을 날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사업마저 미래를 위한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당장 올해의 실적 공백은 대체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성장 동력, 누구도 예상치 못한 X팩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등장하는 겁니다. 현재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부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쇼티지 상태입니다. 오이솔루션이 가진 광트랜시버 기술력이라면 이 거대한 시장의 낙수 효과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죠. 현재 비중이 미미하기에 오히려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현실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장은 오이솔루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술적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이솔루션의 주력 제품은 10기가나 25기가급의 실외 기지국용 장거리 제품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멀리 보내는 마라톤 선수였던 셈이죠. 반면에 데이터 센터는 200기가, 400기가, 심지어 800기가급의 초고속 단거리 제품을 요구합니다. 서버와 서버 사이의 짧은 거리를 폭발적인 속도로 주파하는 100m 단거리 선수와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운동선수는 종목을 바꿔도 성공을 잔재력이 있죠.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레이저 다이오드까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즉, 선수의 신체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물론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 선수로 전향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훈련 방법도 근육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부품이 없어서 못 파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오이솔루션 같은 신규 업체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규모로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려면 연구개발, 즉 R&D, 또 고객사 인증, 양산 준비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이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5G 매출 급감이라는 불을 끄기엔 너무 먼 미래의 물이라는 거죠. 희망사항과 현실적인 실적 기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의 선두주자들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력 있는 이 3위 업체들에게 기회가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이 이미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사업은 만약이라는 가정이 너무 많이 붙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만약 고객사 인증을 빠르게 통과하고, 만약 양산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올해 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5G 시장의 부진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5G라는 변동성 높은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일본 시장이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채우고 있으며 미국 시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까지 더해져 2025년 흑자 전환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결국 제 우려는 이겁니다. 일본 사업이라는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하지만 올해까지 계속될 5G 시장의 침체라는 현재의 위기가 너무 큽니다. 미국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보다 기대감이라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이 모든 긍정적 시나리오가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만큼 아직은 불확실성이란 파도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오이솔루션은 지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생존 공식을 써내려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일본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5G 시장의 부진을 넘어 회사 전체를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기회를 현실적인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연말 실적이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